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L원의 최승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일광흑자입니다. 일광흑자는 솔라 렌타이고라고 부르는데 전체 안면부 색소 질환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두 번째, 일광흑자는 우리가 잡티라고도 부르고 또 검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근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일광흑자가 맞습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요 원인은 자외선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광흑자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그림에서처럼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려면 보통 7년 이상,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환자분이 제가 작년에 햇빛을 많이 봐서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누적된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오랫동안 누적돼야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광흑자는 그 모양이나 색깔에 따라서 또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일광흑자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기미보다 훨씬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일광흑자를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리고 연하고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 이렇게 치료 후에도 지금과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흔적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잘 없어집니다. 일광흑자는 이렇게 작게 나타나면 지난 편에 주근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근깨하고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 주근깨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근깨는 루비 레이저를 쓰지만 흑자에는 저 같은 경우 루비 레이저를 처음부터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일광흑자에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병변을 구분하면 치료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표면에 있고 우리가 눈에 금방 띄는 병변들이 사실은 없애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IPL을 써도 되고요. 또 요즘 많이 쓰는 제모할 때 쓰는 롱치로 이런 장비들도 잘 없어집니다. 또 QSH 레이저도 의외로 잘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쓰는 이제 일광흑자에 처음 쓰이는 레이저들은 이제 QSH755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라고 하는데 아콜레이드라는 레이저를 많이 씁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흑자의 첫 치료에서는 롱치로나 또 제가 쓰는 장비에서는 젠틀맥스 프로겠죠. 또 아콜레이드나 이런 병변들이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처럼 작은 것들은 대부분 잘 없어지지만 흐린 병변들이 남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큰 병변들, 보통 이제 1cm 이상이 되겠죠. 이런 병변들은 어떤 것들은 잘 없어지지만 어떤 것들은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색깔이 연하고 또 일정합니다. 그리고 붉은 느낌이 좀 적어지죠. 이런 병변들은 굉장히 잘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또 환자의 나이가 젊은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가 하얀 바탕에 있다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랑은 색이 좀 다르죠. 아까보다는 훨씬 더 붉은 느낌이 나고 마치 붉은 벽돌 색깔이 납니다. 우리가 붉은 벽돌 색깔을 물감으로 만들려면 어떤 색깔이 필요할까요? 아마 빨간색, 색의 상관색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죠. 빛은 이제 RGB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그린, 녹색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쉽게 적벽돌 색깔을 만들려면 사실은 주황색에다가 우리가 이제 파란색을 약간 섞어주면 됩니다. 혹은 검은색을 약간 섞어주면 돼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흑자 안에는 이런 세 가지 색깔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떤 색깔을 나타낼 때는 여러 가지 색깔이 포함되어 있고 섞여 있는데 우리가 쓰는 레이저는 이 색에 반응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많이 쓴다는 QSH 아콜레이드 레이저는 멜라닌에 반응해요. 멜라닌은 주로 갈색에서 그 다음에 검은색 이런 멜라닌 특유의 이 색깔에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흑자는 멜라닌만으로는 이런 색깔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바닥에 붉은 혈관들도 있을 거고요. 또 피부 톤의 역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진피증에 우리가 이제 멜라노파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마크로파지라고 하죠. 거대 식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잡아먹는 걸 멜라노파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진피층에 있을 경우에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깊은 기미 혹은 진피형 기미라고 부를 때 이런 색소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데, 흑자에도 대략 10% 정도, 작은 흑자를 제외하고 큰 흑자만 생각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30%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크기가 1cm 이상의 흑자 중에서 30% 정도는 의외로 깔끔하게 없애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흑자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구멍이, 하얀 구멍이 뻥뻥 뚫렸네요. 이건 뭘까요? 의외로 흑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땀구멍이나 혹은 모공, 털구멍이죠. 이 털구멍이나 땀구멍을 이루는 세포들은 잘 태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하얗게 보이겠죠. 이 경우가 모공이 되겠고, 더 하얗고 더 반짝거리는 건 땀구멍이 됩니다. 땀구멍과 모공은 서로 다른 거 아시죠? 네. 다음. 자, 흑자에서도 혈관 병변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흑자에서도 색소 치료를 할 때 혈관 레이저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치료 전이고요. 아래쪽 사진이 치료 후의 사진입니다. 롱치로 젠틀맥스 프로란 장비를 사용해서 색소를 깨끗하게 없앴어요. 제 딴에는 열심히 없앴는데 봤더니 색소는 잘 없었는데 혈관이 남아있죠. 레이저하고 나서 혈관이 생길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혈관은 원래 있던 혈관입니다. 색소 병변들이 에피더미스, 표피층에 있었고, 혈관은 표피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진피층에 있겠죠. 좀 더 아래쪽 깊은 층에 여기 있던 혈관이 드러난 거죠. 제가 이런 걸 설명할 때 연못이 흙탕물로 굉장히 뿌얘져 있어요. 이때 잉어가 있다면 잉어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하지만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연못물이 깨끗해지면, 맑아진다면 그때 잉어가 잘 보일 거예요. 연못물이 얕아진 게 아니라, 피부가 얕아져서 붉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색소가 깨끗해져서 붉게 보이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흑자에서도 혈관 병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염두에 둬야 하고, 또 혈관 병변을 잘 치료하면 더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흑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미가 있고, 여드름 흉터가 있고, 약간의 홍조가 있을 때 혈관 레이저 치료를 열심히 잘하면 이런 것들을 잘 없앨 수 있는데, 또 이럴 때 약간 연하게 기미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미를 또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건 이제 기미 편에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런 흑자는 어떻죠? 네, 비교적 색깔이 일정하고 바탕 피부가 하얗고 환자의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비교적 깨끗하게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이 환자의 경우는 나이도 많지 않고 피부가 약간 어둡긴 하지만 사실 병변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잘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잔털들을 없애는 데는 젠틀맥스 프로를 썼고, 그 다음에 이후에 큐스위치 치료 아콜레이드라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없앴는데, 의외로 다른 건 비교적 잘 없어졌는데 여기 이렇게 잘 안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진해진 것처럼도 보이죠. 네, 그건 왜 이럴까요? 그래서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크게 확대를 해봤는데, 이런 경우 여기 잘 보시면 어떻게 보이냐면 약간 좀 파여있죠. 이렇게. 이건 뭐냐면 저한테 오시기 전에 CO2 레이저로 점을 빼듯이 이렇게 CO2 레이저로 약간 태운 거죠. 일광 흑자에서 CO2 레이저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치료해서 깨끗하게 얼굴을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더 보기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흉터 치료하듯이 접근해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CO2 레이저, 탄산가스 레이저죠. 점 뺄 때 쓰는 레이저, 그런 레이저는 일광 흑자 치료에서 피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색소, 특히 이제 흑자 치료를 할 때 환자들이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혹은 더 나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당황하시고 환자들도 당황하실 텐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병변이 나빠진 건지 보통 색소 침착이 되겠죠. 아니면 아까 병변처럼 홍조가 남아 있는 건지, 혹은 우리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닌지를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이 환자의 경우에서 위에 얼굴에 보면 여기 일광 흑자가 있습니다. 흐리지만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일광 흑자가 있어요. 이거는 일광 흑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르박하층입니다. 검버섯입니다. 검버섯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일광 흑자와 혼돈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광 흑자는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지루박하층은 비교적 일광 흑자보다는 없애기가 쉬운 경우가 많아요.
질과 가침을 잘 없애는데 보시면 어떻죠?